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전국 사무공인 서비스 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오늘 찍태, 강태를 동반한 절망퇴직은 법률로 규제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먼저 참석자분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은수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금융노조 간부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수신 업종본부장 정교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손해보험 업종본부장 이기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업종본부장 이규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태 강태를 동반한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박정현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발언하실 분들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사무금융노조가 오늘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가혹하리만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아무런 법적 규율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고는 흑자가 나는 사업장은 하지 못하지만 희망퇴직은 회사가 아무리 흑자를 내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과 고용안정 협약을 맺은 회사들도 희망퇴직은 인위적 구조조정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찍태와 강태를 동반하는 회사의 강압에 애꿎은 노동자들만 아무 힘없이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이 아니라 절망퇴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 하이투자증권의 경우에 실제로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보면 작년 1월에서 9월 3분기에 걸쳐서 총 영업이익은 270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단순 증가율만 따지면 3,200%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3년 말 880억에서 지난해 말 1,020억으로 16.3%가 늘었습니다. 이 자산은 유가증권과 정기예금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고 경영상 비상상태 등에 대비하기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하이투자증권은 전체 노동자 중 3.5명당 1명을 거리로 내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을 보면 제7조에 고용 안정에 대한 항목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인원 정리가 필요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고 제40조에 별도로 고용 안정 항목이 있어서 인위적 구조조정은 시행하지 않는다고까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흑자가 나도 고용 안정 협약이 있어도 회사가 절망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에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런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자기 직원들 다 죽이는 이런 지시 정치적 신념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모기업의 이 길을 왜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흑자나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건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금융노조는 오늘 2월 24일 하이투자증권 맞은편에 있는 한국거래소 앞에서 우리 사무금융노조 66개 전체 지부가 참여하는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백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무금융노조는 하이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하이투자증권의 사측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정몽준 회장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환노에 계신 은수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년제가 있는 나라입니다만 전체 100명 중 82명이
10년 이내에 해고가 당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25살쯤 된 청년이 입사를 하면 1년 이내에 약 100명 중에 36명은 해고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 전체 100명 중에 82명은 35살 이내에 해고가 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18명은 어떻게 되느냐? 18명의 상당수가 사실은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는 형태로 45살 이전에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60세 정년제가 있는 한국의 경우 한 직장,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세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은 집단 해고가 횡행합니다. 그 결과 기업은 저축을 하지만 가게는 부채에 시달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참여연대 그리고 금융노조 등 저희 노동계에서는 기업은 저축을 하게 하고 가게는 부채를 낳는 이런 기업과 가게 간의 불균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할 거 없이 사실상 집단 해고를 자행하는 기업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우리 세대에 비해서 조금은 더 나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이인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나쁜 일자리의 악순환 이게 구조처럼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란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의 일상적 그 구조조정의 문제들 이것이 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우리 사회의 나쁜 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노동 유연성 이야기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런 문제들만이 우리 노동자 근로자의 그 일자리를 뺏는 이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못지않게 교묘하고 악랄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굉장히 나쁜 이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런 명예퇴직이고 또 희망퇴직이라는 이름하에 그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이런 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이런 그 무서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 증권회사 모든 기업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들을 문제 제기했고 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노동부는 이런 부당한 노동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한 근로 감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치 그 컨설팅 업체처럼 대행 업체처럼 이런 그 구조조정이든 아니면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그 다음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담해주고 안내해주는 이런 그 굉장히 소극적인 이런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점부터 우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강제 퇴직되고 있는 이런 부당 노동 행위들을 적발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나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가학적인 어떤 노동 행위들 혹은 노무 관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해서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우는 노력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정혜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올해 그
특정한 사업장에서 지금 하이증권 이런 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모든 그 회사에서, 모든 기업에서 이런 그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이름하에 사실상 강제퇴직을 종용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된 이런 점들이 전면화될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언론인들께서 주목하시고 관심 갖고 취재에 그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회사의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빙자한 그 구조조정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집 노동조합의 박정현 지부장의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지부장 박정현입니다. 저희 하이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증권회사이기도 하고요. 2013년 약 190억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낼 때 조합원들이 연차 5일을 쓰고 자발적으로 쓰고 실적에 따라서 급여가 삭감되는 제도까지 마련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흑자를 전환시켜 보자. 라고 얘기해서 사측과 같이 2013년을 위기 극복이라고 해서 같이 힘차게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2014년에는 잠정적으로 240억의 흑자를 냈었고요. 그 흑자 결과에 따라서 올해 1월 달에 저희 조합원들은 경영성과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2014년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2% 임금 인상에 노사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합의를 한 직후 이틀 후에 회사가 들고 나온 사안이 모기업의 위기로 인해서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신용등급 강등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우리 회사 하이투자증권의 영업이 악화될 게 예상된다. 악화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포함한 희망퇴직을 실시해야 되고 전체 960명의 임직원 중에서 250명, 48개 점포 중에서 20개 점포를 폐쇄하고 위로금 1년치를 지급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증권회사의 요즘 최근에 업황이 안 좋은 거는 맞지만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경영이 어려질 걸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향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가 그런 빌미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성명서를 낸 이후에 회사가 구조조정 예고 공고문을 냈고요. 저희가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결의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사측은 생존자 명단을 뿌리면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권고사직 및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을 시 3월 8일부터 정리해고를 하겠다라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임단협 교섭이 마친 이틀 후에 하루아침에 회사를 나가라고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의 심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를 꺾고 조직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회사의 자체에서도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겠다라고 윽박지르면서 권고사직 명단을 뿌리면서 회사를 강제적으로 한 달 만에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명운을 걸고 끝까지 싸우려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투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업종본부에서도 하이투자증권의 상황이 전업 증권업에 퍼질 수 있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증권업종본부뿐만 아니라 사무금융노조에서도 함께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인 이규 본부장하고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찍퇴, 강퇴를 동반한 절망퇴직은 법률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희망하는 희망퇴직은 없습니다. 노동자가 명예로운 명예퇴직도 없습니다. 희망퇴직이란 말은 회사 측이 개발한 악랄한 언어수사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자가 퇴직을 희망하겠습니까? 퇴직 앞에 희망을 붙여 마치 노동자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언어수사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입니다. 돈 몇 푼으로 해고를 간소화하겠다는 발상, 여기에 개별 노동자들이 동의했으니까 노동자들이 퇴직을 원하는 것이라는 논법이 희망퇴직이라는 레토닉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금융권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절망퇴직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퇴직에는 흑자가 나는 사업장도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사업장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이 안 되니까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정리해고를 하겠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위기는 과장된 위기로 부풀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를 현재로 끌어들여 노동자를 내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망퇴직의 실체입니다. 재작년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차례의 희망퇴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는 7명의 노동자들을 결국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했습니다. 이분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진호위에서 패소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회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즉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와 맞붙어 있는 일항성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4가지 법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희망퇴직은 어떠한 법적 요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전체 점포 48개 중 20개 점포를 폐쇄하고 전체 900명의 노동자 중 250명을 희망퇴직 형식으로 내보내겠다는 회사 측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3.5명 중 1명꼴로 노동자를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14년 9월 말 기준 영업이익 268억 원 흑자, 당기 수익 164억 원 흑자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이 벌어놓은 수익을 가로채고 노동자들을 내쫓겠다는 발상이 희망퇴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희망퇴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별 노동자가 동의하면 끝나는 방식의 퇴직이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동의를 얻기 위해 회사가 자행하는 몰상식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ING 생명보험 희망퇴직 과정에서는 임산부를 회사 측이 8차례나 면담하면서 결국 조합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본이 희망하는 퇴직, 노동자가 절망하는 퇴직에 법적 규율 장치가 없습니다. 찍퇴, 광퇴를 동반한 절망퇴직에 대한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사후 약방문식 대처로는 자본의 횡포를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희망퇴직과 같은 간접해고 역시 법적 규율의 테두리에 두어야 하며 이를 입법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작년 국회에서 무분별한 구조조정 실태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까지 포괄하여 가칭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입법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올해 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회의원 이인영, 은수미, 김기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참여연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밖에서 받도록 하고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